상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저쪽에 있는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아가도스의 바이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영업적인 어떤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순수하게 기술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험은 못했고요. 그 대신에 Q&A를 통해 가지고 제일 궁금한 점들을 갖다가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가도스 노코드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징과 기능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표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5가지 개발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처리를 하는 부분, 화면에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라고 부르는 서버 속에 뉴스 공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또 핸들링하는 부분, 이렇게 5개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레이어를 나누고 멀티티어를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노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코드의 이제 툴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5가지의 영역 중에서 간단하게 화면단을 자동화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백엔드 쪽에 이제 프로세스를 강점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플랫폼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영역을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노코드 플랫폼이냐, 로우코드 플랫폼이냐, 혹은 툴이냐라고 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아가도스는 전 영역에 대해서 노코드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저희 스튜디오가 존재를 합니다. 개발 투 수준인데 코딩을 안 한다 뿐이지, 그 5개 영역에 대해서 전부 노코딩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기구로 이제 개발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디자인 서버에 전부 데이터로 담깁니다. 그래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실행 엔진이 있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R을 만들었다. HR에 관련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실행 엔진이 해석을 해서 HR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죠.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스를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실행은 저희 엔진이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엔진이 HR로 디자인된 정보들을 해석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싱 코드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노코드 기술이라고. 노코딩하고 노코드는 다른 겁니다. 노코딩은 코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노코드는 코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은 딱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밖에 없어요. 왜냐면 브라우징을 해야 돼요. 브라우저에 퍼블리싱 돼야 보여지죠. 그래서 HTML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 외에는 코드 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자들은 PM이나 기획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개발자까지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리밋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고, 간단한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만, 복잡한 ERP라든지 CRM,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MES,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기타 어떤 그런 정보 시스템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충분히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잠깐 저희 그런 아가도스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MES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적용이 된 ME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UI의 패턴들이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의 복잡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웹 퍼블리싱을 간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아가우스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자바로 개발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PMS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거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에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몇 개월 전에 간단하게 뭐 기업에서 뭐 은행에서 데모를 요청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저기 이제 커뮤니티 쪽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아가우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하고 화면에 관련된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를 좀 더 코딩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쪽입니다. 요거는 아마 화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플로우를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엔드 쪽에서 뭐 쿼리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플로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플로우와 노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키텍처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고요. 어떤 필요한 노드가 있으면 저 노드만 계속 추가를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가도스 스튜디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자체 지금 서비스를 하나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그 화면 보통 보면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갖다가 재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국내 서비스들은 보통 북방의 서비스들인데 제대로 된 사스가 되려면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돼서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는 저희는 이제 저거를 비주얼 컨피그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저런 유틸리티성 애플리케이션도 저희 아가도스 스튜디오로 노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개를 할 때 간단한 노코드 도구까지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개발이라든지 뭐지 그다음에 뭐 화면 쪽도 저희는 일반적인 웹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왜 지원을 하느냐? Io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병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 다른 디바이스랑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화면을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화면에 대한 로직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서는 데이터에 대한 디파인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면에서는 그래서 화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랑 서버 백엔드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별도로 따로 디파인하는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서 쓰는 이런 구조. 왜 이렇게 있느냐? 보통 이제 원티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멀티티어를 생각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데 각각의 이런 오브젝트 엔드엔의 관계성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복잡하거나 다양한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모두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로직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자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 운영 환경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보내주면 실행 엔진이 그 디자인 설계된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웹, 윈도우 폰, 모바일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HTML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또 정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홈페이지 성의 어떤 이런 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대시보드, 리포트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가더스 스튜디오 플랫폼 내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도 모든 시스템을 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성이나 어떤 잘 운영이 되는 컴포넌트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인터페이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는 UI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이런 UI 컨트롤을 한 윈도우즈, 그다음에 웹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18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화면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원하는 형태의 어떤 화면들은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계성, 보통 이제 그 자동화 도구에서 제공을 해주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약간의 어떤 변화만 줘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러면 이제 편의성은 굉장히 올라가죠. 하지만 다이나믹성이나 확장성이나 변경에 대한 용이성, 니즈를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수용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가지고 좀 전에 그때 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비주얼 컴피그레이터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라고 좀 더 쉬운 거는 거기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애초에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뭐 좀 저희께 이제 기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템플릿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즈익 방식의 어떤 화면 구성으로서 특정 어떤 고정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면을 제작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로직도 굉장히 비주얼하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이런 로직들은 가지고 현업하고도 대화가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의 지역화 구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 때 애초에 어떤 딕셔너리 형태로 다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SAP 인터페이스, 세일즈포스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외부 모듈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가더스 플랫폼에서 만든 오브젝트들을 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가져다 쓴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크로스링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이제 플로우 상으로 저희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노드가 있으면 스크립트 노드를 또 별도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통
기존에 나왔던 자동화 도구들이 대부분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쓰다가 보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쓰다가 보면 아 이거 못 쓰겠어 걷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2004년부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가 R&D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제 한 10년 됐네요. 20년 됐네요. 그때 가장 큰 특징으로 제가 발견을 한 게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아 얘네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면피를 할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 쓰겠다 뭐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엔터프라이즈급에서 관련돼가지고 이런 아키텍처를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멀티 레이어 구조를 뭐 만든다든지 오브젝트 MDL에 관계, 그다음에 멀티 스레드,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쪽에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스케줄링, 뭐 타이머 뭐 이런 요소들 한마디로 정보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게다가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 빅데이터 전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제공되고 그래서 몽고DB 붙일 수 있고 마크베이스라고 굉장히 뛰어난 국산 솔루션, 국산 엔진이죠. 이런 것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연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실행 엔진이 항상 실행되는 건 저희 실행 엔진이라고 했죠. 저희 실행 엔진은 리눅스, 윈도우즈, 유닉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또 가벼워가지고 IoT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스틱 PC 아시죠? 스틱 PC. 스틱 PC에도 저희가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디버깅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테스트, 유닛 테스트라든지 퍼포먼스 스트레스 테스트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사스는 멀티 테너스가 안 되면 사스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ASP하고 다른 점은 사스는 반드시 멀티 테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바도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제작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멀티 테너스가 되는 사스로 개발이 바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대본을 잠깐 보여드렸던 비주얼 컨피그레이터가 굉장히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테넌트별로 전부 다 화면 레이아웃을 전부 다 바꾸고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기능, 일반적인 보호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정부 기관 중에 창업 관련된 기관의 단점이 로비 이런 부적이 있더라고. 노페인, 노코드.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 없이 코드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노코드는 노페인. 저희가 추구하는 다양성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 설명을 마쳤고요.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뭐 없으면 뭐 다 끝나고 지금 같이 논의해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위원님들 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기능이 많아서 좀 개발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개발자들이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일반인들이 쓰기에요. 개발자들은 쉽게 접근합니다. 일반 그런 슈퍼유저들 말고 기존 개발자들이 메인에 나가서 개발을 했을 때 그런 기존의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또 복잡한 어떤 프로시저를 개발했던 그런 개발자들이 이제 본인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할 때 발표했던 컨플릭트 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랭귀지에 익숙한 친구들은 오히려 세팅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들이 코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충돌 같은 거 있었는데 문화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기술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문화적인 충돌은 당연히 앞으로도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거의 전 버전이죠. 이거의 전 버전을 가지고 회원 물류 쪽에 진행을 할 때 3자 물류 3PL이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었는데 기존에 자바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노코드로 다시 이제 개발을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개발자들이 한 100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안 되는 노코드로 하면 안 되는 한 100가지를 들고 왔는데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이슈였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전부 다 클리어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이슈는 없었어요. 문화적인 이슈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마인드가 좀 오픈하면 오픈 마인드로 본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런 노코드 저희 아가도 플랫폼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더 파워풀하게 쓸 수 있죠. 또 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레퍼런스 할 만한 커스터머가 있으신가요? 있죠. 있는데 저희는 향후 저희 비즈니스 로드맵은 플랫폼에 관련된 저희 그 직접적인 영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일즈포스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SI 시장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접근을 전혀 안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할 생각입니다. 네. 멀티 플랫폼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이 바뀐다든지 윈도우 정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패치 업데이트 같은 게 돼서 그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업데이트나 기존에 있었던 거 테스팅하거나 하는데 혹시 뭐 특별한 기술 개발 같은 거 하셨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기술 개발을 한 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 서비스와 플랫폼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외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에 자꾸 이제 리소스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낭비성이 좀 많아서 저희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저희 내부의 퀄리티를 올리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워낙에 오래 이게 정전이 된 그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아키텍처라든지 뭐 엄청난 버그라든지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OS의 디펜던시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OS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